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와 은평구 매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에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번지수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엑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엑셀에서는 사실 번지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앞번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밸류맵에서 확인을 합니다. 실거래 검색을 들어가면은요, 여기 지역을 추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추가를 하는데 마포구 거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마포구에 이렇게 합정동, 연남동, 신수동, 상수동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신수동, 연남동, 상수동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로 해놓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제 거래인 연월부터 주소와 정보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각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 이게 실거래가 검색이 이게 무료 회원은 안 될 겁니다. 저는 유료로 결제를 하고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제 밸류맵한테 이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고요. 일단 위치는 자, 대흥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 되고요. 대로변입니다. 25년 1월에 61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가가 5,9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잘 거래가 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현재 AI 추정가를 보니까 랜드북에서 60억이 나왔고, 부동산 플래닝에서는 71억이 나왔어요. 은행 감정가는 한 65억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시세보다 다소 좀 싸게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시세보다 싸게 매입을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이게 밸류업이 되거나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엑시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건물을 보니까요, 건물이 371평이면 최소 여기가 지금 업종을 보면은요, 업종이 다 학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최소 평당 7만원에서 8만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 평당 7만원만 잡자고요. 371평 곱하기 7만원. 자, 2,6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임대료 2,600만원. 매매 금액 61억. 수익률 5.11%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수익률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최소 한 3.7%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나중에 내가 엑시트 할 때 61억에 매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한 15억 정도 남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76억에 매각을 했을 때 얼마죠? 수익률 4.1%를 맞출 수가 있어요. 4.1% 맞출 수 있고 금액은 76억입니다. 그리고 76억에 팔았을 때 평당 7,450만원에 매각할 수가 있죠. 지금도 현재 감정가가 65억인데 2, 3년 있으면은요, 한 70억, 75억 감정가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마포구인데 평당 7,450에 매각을 하고 임대 수익률 4.1%이기 때문에 충분히 엑시트까지 가능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합정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합정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거리 되어 보이고요. 로드뷰를 보니까요, 주택가와 일부 회사 사무실들이 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주택가로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하지만 이쪽이 곳곳에 사무실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먼저 감정가를 볼게요. 감정가 29억 나왔고요. 플랜이 또 29억 나왔습니다. 본 건물은 지금 감정가 수준으로 매입을 한 거고요. 2019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제 92평이고요. 얘 임대료를 한번 봐야죠. 신축이고 건물이 92평이기 때문에 좀 주택가에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사실 평당 10만원 받기 어렵고 한 평당 8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평당 8만원을 받았을 때 임대료가 750이 나와요. 750이면 한 임대 수익률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다소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3.1%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시세대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엑시트 할 때 한 4억 정도 차익을 남겼을 때 수익률은 2.65%로 내려가고 한 5억 정도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한 3년 정도 후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수익률을 좀 더 높여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자, 매입을 해서 매년 얘는 임대료를 무조건 5% 이상씩 끌어올려야 됩니다. 최소 한 82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3% 수익률에 맞춰놓고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20만 원에 했을 때 한
2.9%, 8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한 34억에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시세 정도에 매입을 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선 더 이상 가치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 합정동의 집가 상승이 될 때, 나중에 호황기가 올 때, 그때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수동에 있는 건물이에요. 상수역에서 바로 이면에 카페 골목이죠. 여기 있는 건데 지금 건물은 148평이에요. 이 건물이요, 두 필지입니다. 91평과 72평, 160평 정도의 건물이 매각이 된 거고요. 땅이 160평인데 건물이 148평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한참 모자르다는 거죠. 먼저 이제 감정가 볼게요. 네, 125억이 나왔어요. 플래닛에서는 155억. 야, 감정가보다는 굉장히 잘 매입을 했습니다. 2억 3천, 82억 6천. 그러니까 85억에 거래가 된 거고요. 보시면 직거래거든요. 아마 좀 싸게 직거래로 넘기신 것 같아요. 85억인데 신축을 해야 얘는 사실 답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연면적이 낮아서. 만약에 이 148평에 임대료를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건물에서 아무리 많이 잘 받아봤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5억이면 자, 수익률이 2.8%가 나오네요. 한 평균 정도 임대 수익률은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엑시트 할 때가 문제죠. 이거를 85억에 사서 내가 110억에 팔게 되면 수익률이 2.18%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축 부지로 시행할 사람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매입하신 분은요, 이대로 그냥 임대료 받으면서 운영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매각할 시점에 다 명도를 하고 개발하실 분한테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남동이고요. 홍대 입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미롯길이고요. 미롯길에서 조금 이제 뒤처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상권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요 건물인데요. 이 보시면 이 안쪽에도 음식점, 근생시설들,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이거든요. 참고로 이 건물이요,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아시죠? 그분이 땅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감정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가는 랜드북에서 51억 7천. 자, 48억. 약 한 감정가는 5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가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요. 건물 연면적을 보니까 143평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요, 임대료가 한 1,800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게 2층 하나 공실이거든요. 그게 한 2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게 되더라도 한 1,6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47억이면 임대 수익률이 4.6%가 나오는 건물이거든요. 현재 시세대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하셨고 수익률도 이미 높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셨습니다. 다만 좀 역에서 좀 거리가 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연남동 연트럴파크에서 좀 끝에 머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공실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현재 임대 수익률이 한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개 층 공실 놔도 한 1,300, 1,500 정도 계속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3%, 3.5% 수익률을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겠죠. 한 3년 후에 55억에 하고 임대료는 1,500 정도 한 보수적으로 잡고 간다고 했을 때 3.27%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감정가 또 올라가니까 현재 감정가도 51억이니까 한 2, 3년 있으면 한 55억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임대료 공실 감안해도 임대료 좀 낮춰서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1,500으로 임대를 맞춰도 3.27%로 임대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잘 투자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수동이고요. 지하철역에서 한 6, 7분 거리 되고요. 대로변 코너인데요. 땅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신축할 때는 좀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리모델링 하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13억에 1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가 14억 5천, 18억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요, 13억에 매입을 했지만 한 15억 정도 은행 감정가 예상이 되고 시세보다는 한 10% 이상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을 봐야죠. 38평입니다 현재. 그럼 38평에서 여기 한번 지역을 볼게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 나오는지. 자, 이 건물인데요. 자, 보니까 옆에 은행도 있고요. 뭐 F&B도 있고 건너편에 병원도 있어요. 상권은
이렇게 보면 좀 횡해 보이지만 병원이나 은행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항아리 상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재 업종이 지금 핸드폰 가게 그리고 꽃가게인데, 핸드폰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권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요, 사실 2층에는 임대료를 제값받기 힘들고 1층 같은 경우는 제값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평당 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2층이 각각 19평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층이 19평, 평당 10만원, 190만원이죠. 2층이 19평, 평당 한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로변이니까.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대략. 그럼 얘는 총 한 29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290만원이면 수익률 계산했을 때 2.68% 나오거든요. 결국 얘는 2.68% 아주 안 좋은 수익률은 아니지만은요, 나중에 내가 매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임대 수익률을 3% 정도는 최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13억에 사서 한 17억 정도에 3억 정도 남기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17억에 내가 매각을 했을 때 290이면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얘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400까지는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82%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내가 17억에 매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임대료를 올려서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건물도 좀 오래되었고 연면적이 낮으니까 제한적이란 말이죠. 만약에 못 받으면은요, 이 건물에 손을 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관을 좀 바꾸거나 샤시를 바꾸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료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사업성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집가 상승이 되면 그러니까 수익률 2%라도 살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런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임대료가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오는데 대출 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나오는 건물을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결국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매장이나 뭔가 이렇게 광고 효과가 필요해서 매입할 수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각을 엑시트를요, 확률적으로 높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100명이 한두 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명에 98명을 보고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100명에 98명을 보려면 임대 수익률을 맞춰 놔야 내가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37평이잖아요. 그럼 얘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거는 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외부 마감하고 샤시 바꾸고 하면은 한 3천만 원이면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간소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대료 올리면 한 400만 원 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대로변이고 38평이니까 연면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엑시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거를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은평구 매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은평구 녹번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녹번역에서 바로 한 15초 거리네요. 초역세권인데 땅 모양이 별로 안 이쁘죠. 근데 요게 1월 달에 26억 6천, 평당 4,500에 매각이 되었고요. 2022년 신축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103평, 대지는 59평이 나왔는데 먼저 시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랜드북에서 23억 4천, 플래닛에서 20억 나왔어요. 감정가는 한 23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매매 금액은 26억에 거래가 되었죠. 근데 평당 4,500이에요. 신축 건물이고 초역세권인데 좀 감정가가 많이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가 매각된 사례가 없어요. 요 안쪽에 임야가 1,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임야 수준을 가지고 AI로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은행 감정가를 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당 한 5천은 최소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한 59평이니까 약 30억 정도가 은행 감정가로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2022년 신축이고 건물이 103평이 있고 또 초역세권이 3종이고요. 자, 이 건물인데 이 대로변에서 이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유소가 신축하고 있는데 건물이 새로 지어도요, 여기까지는 안 짓습니다. 여기까지 짓거든요. 왜냐면 건축서 때문에 여기까지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를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요, 얘가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대로변에서. 그래서 이런 건물은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감정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억 정도 감정가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엑시트가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103평인데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축이고 초역세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평당 한 8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에 주택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상권이 없는 데는요, 일부 주택이 껴있는 게 장점입니다.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택과 요 사무실과 임대를 받게 되면 한 평당 8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3.6%가 가능하고, 내가 나중에 엑시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32억 한 5억 정도 남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3%의 수익률 맞춰놓고 엑시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변에 매각 사례가 없고 시세 파악이 어렵다고 할 때는요, 은행 감정가와 이 AI 추정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주변에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갖고 시세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는 거는 모든 수완을 다 동원해서라도 평가를 매겨서 들어가야지 또 안전하게 내가 시세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마포구와 은평구를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용산구 매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